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하고 예측이 어려운 이 시장의 움직임들에 있어가지고선 주요 원인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장 변동성 주요 원인 중에 이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드시고 또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먼저 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요인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 보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보면 맨날 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그때그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되고 있고요. 우리 자본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요.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몇몇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V코스피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시죠. 이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 만에 98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40점이 넘어가면은 이게 패닉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7월만 하더라도 이게 80에서 90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차지한다. 지금 이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부터 이 레버리지 ETF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책 발표 시점이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 자체가 좀 늦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이제 5월 27일 출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봐왔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그다음에 업권, 전문가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전문가들 집단과 이제 상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품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몇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거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선 절차대로 준비를 한 건데 혹시 금융위가 원래 의지가 없었는데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나올 땐 작년 말부터 해서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보자 하면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봐보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취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 나름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도 좀 위태로웠고 봐보면은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이제 같은 상품으로 하여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 상품 출시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요건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정말 충분하게 여건 검토가 된 건지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취지 자체는 그 당시 이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자, 그다음에 선택권을 확대하자, 또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자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측면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도입했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근데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ETF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이게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 유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